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루고 싶은 주제,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주제가 한 70개 정도 됐었거든요. 70개.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한 70개 되는데, 사실 도마는 그 주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제 몇 군데 출연을 했는데, 그 출연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메일을 주시잖아요.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도마 관련된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지 몰랐는데, 그래서 또 잘못 좀 오해하고 계신 것도 많아서, 차라리 영상 하나 만들어서, 좀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오늘 이 도마라는 주제 갖고 와봤습니다. 도마라고 하면 일단은 총 세 가지입니다. 보통 세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도마 쓰신다고 하면 이 셋 중에 하나겠죠. 보통 나무 도마 아니면 일반 플라스틱 도마. 물론 같은 플라스틱 하지만 요새 좀 구별해서 많이 말하는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 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안전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지금 쓰시는 바로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보통 플라스틱 도마는 딱 소재는요 거의 대부분 폴리에틸렌 아니면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하죠. 이런 소재가 주로 쓰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가끔 제가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유튜브 검색해 보면 가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라스틱 도마에 대해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 호르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안 나옵니다. 제가 직접 검증도 했고 또 이론적으로 접근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료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따져봐도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뭐 암을 유발한다. 그거는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딱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플라스틱 도마라고 하는 거 이게 이런 플라스틱 소재는요 초반엔 괜찮아요. 초반엔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한 분해 현상이라는 걸 겪어요. 분해 현상. 이 분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완전 잘게 쪼개지고 막 파편이 튀고 막 이런 분해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뭔 현상이 일어나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게 뭐냐면 이게 저희끼리 이제 고분자 사슬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사슬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게 습한 환경 그리고 산소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환경 그러니까 오랫동안 산소에 노출되고 또 습한 환경에 대해서 노출되다 보면 이게 조금씩 그 체인이 끊어져요. 그 사슬이 좀씩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분해 현상을 겪게 돼요. 눈에는 물론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해 현상을 겪은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도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칼을 치잖아요. 그죠? 칼을 계속 내려치기 때문에 계속 내려치는 과정에서 조직이 약해져 있는 플라스틱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조금씩 떨어져 나오게 돼요. 정말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플라스틱 도마 같은 경우는 칼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흠집이 많이 이제 생기면 흠집이 잘 생기잖아요. 흠집이 많이 생기면 이제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흠집이 많이 생기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흠집이 많이 생기기 전이라 하더라도 좀 더 빠른 타이밍에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분해 현상을 겪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런 물리적인 힘, 이런 칼이 닿게 되면 분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 미세한 것들이.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음식을 놓고 우리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먹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실리콘 도마입니다. 플라스틱 도마가 이런저런 말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실리콘 도마가 인기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 앞선 영상, 다른 영상들 보면 실리콘 소재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다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건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고 했었죠. 실리콘은 그냥 원소 중에 하나의 그냥 이름일 뿐이고, 이런 우리가 부르는 실리콘은 사실은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어떤 고분자 소재, 플라스틱 소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소재는 뭐가 단점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뜨거운 열이 닿거나 기름이 닿거나
산성 물질이 닿거나 염분이 닿거나 해도 위험한 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런 실리콘 소재에 대해서 똑같은 플라스틱이니까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등, 뭐 유해 물질 나온다는 등 이런 것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이 아닙니다.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다 검증했고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셔도 되는데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바로 세제입니다. 세제입니다. 세제만 기억하면 조심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세척하고 충분히 헹궈낸다 하더라도 완전히 건조시키고 난다 하더라도 뭐죠? 세제들이 당연히 눈에도 안 보이는 세제 성분들이 이 실리콘 도마에 그대로 묻어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더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져요. 묻어 있다 보시면 돼요. 실제 제가 검증한 겁니다. 묻어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딱 음식을 놓고 뭔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 당연히 이 세제들이 묻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세제를 여러분이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먹게 되는 거죠. 일종 세제를 하더라도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세제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완전히 빡빡 닦아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친환경 뭐 소재라고 해 친환경 세제라고 불리는 뭐 밀가루, 뭐 쌀뜨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구연산, 뭐 베이킹 소다, 뭐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것이 하나의 팁이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실리콘 도마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흠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흠집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죠? 흠집이 많이 생기면 이제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라붙는 세제 양이 늘어나고 남아있는 세제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세제도 많이 먹게 되고 실리콘 소재도 이 소재도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덜 발생하는 건 맞는데 역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 도마인데요. 아마 제일 많이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나무 하면 일단 편안함을 주죠. 나무 하면 뭔가 진짜 나무니까 나무 정말 친환경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래서 정말 편하게 너무 안심하고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나무 도마는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뭐 유해한 화학 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될 단어는 바로 구멍입니다. 구멍이 여기서 그냥 구멍도 아니고 미세 구멍입니다. 미세 구멍. 그러니까 미세한 구멍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미세한 구멍들. 눈엔 당연히 보이지 않고 특수 현미경으로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도 실제 여기다 나무 도마에 물 뿌려보면 아시잖아요. 물 뿌려보면 딱 스며드는 거 느끼시잖아요. 스며들잖아요. 그죠? 스며든다는 게 뭐예요? 미세한 구멍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도마 같은 거 물 뿌려보면 스며들지 않죠? 근데 얘는 스며듭니다. 스며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건조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면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여러 가지 균들이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실제 번식을 합니다. 실제 번식을 하고요. 균들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특히 장마철, 특히 뭐 여름철에는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잘 안 마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균들이 번식하게 되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도 번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조에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건조가 잘 안 되죠. 아무튼 건조에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역시 구멍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이 넓다고 그랬죠. 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멍이 많아지면 표면적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느낌이 잘 안 오시니까 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숯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숯은 아시죠? 숯은 이제 나무가 타고 남은 재죠. 나무가 타고 남은 건데 이 숯이 타다 보면서 그 안에 미세한 구멍들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숯은 굉장히 많아요. 숯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구멍이 많아지니까 표면적이 늘어나면 그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1cm, 1cm, 1cm 가로 세로 높이 1cm, 1cm 정도의 그 부피의 표면적은 얼마냐면 약 90제곱미터.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편차도 좀 심하긴 합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 90제곱미터 정도의 표면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러면 살짝 느낌이 잘 안 오죠. 90제곱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이걸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4cm, 4cm, 4cm 정도, 요 정도 되는 숯, 뭐 요 정도 되죠? 부피가 얼마 안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숯의 표면적을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약 7,0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7,000제곱미터의 표면적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표면적이죠. 7,000이 얼마냐고요?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장 그 넓이가 약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cm 정도 되는 그 숯에 여러분들 이런 거 들고 계신다면 그 안에 표면적은 뭐라고요? 월드컵 축구장의 표면적이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면적을 다 더하면. 그만큼 구멍이 생기면 생길수록 표면적은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숯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8만 대장경을 보존하는 데 쓰였던 겁니다. 우리 8만 대장경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8만 대장경이 얼마나 썩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잘 안 썩고 전해져 내려왔던 거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 숯을 활용했어요. 숯이 표면적이 넓으니까 어때요? 주변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죠. 그냥 많은 양의 물들을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흡착시켜서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주변의 습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숯이 이 넓은 표면적 때문에 8만 대장경까지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무 도마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구멍이 너무 많아서 표면적이 너무 넓고, 그래서 물도 많이 머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역시 세제입니다. 세제입니다. 아까 말한 실리콘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실리콘 도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제가 역시 침투가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리고 침투되는 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 도마를 식기세척기에 돌리거나 일반 세제로 쓰시게 되면 충분히 물을 헹궜다 하더라도 그 미세한 구멍 사이사이에 뭐예요? 세제들이 묻어 있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무 도마 위에 뭔가 올려놨어요. 근데 나무 도마 올려놓은 게 살짝 좀 따끈따끈한 열이 좀 있는 거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좀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그 세제가 음식에 묻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험해 보니까 실제 꽤 많이 나옵니다.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세제가 충분히 세척해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 소재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균, 워낙 계속 습한 조건이 노출되기 때문에 균이 위험하고 세제 위험이 있다는 거. 너무 많은 세제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별도의 친환경 세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00% 안전한 도마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어느 게 제일 안전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안전한 도마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럼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도마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필수품이죠. 도마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하죠?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벗어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만 잘 숙지하시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걱정 안 하시면 이런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는 메일 주시면 제가 그중에 선별해서 꼭 주제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